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이상값을 탐색하는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통계적 이상값 탐색을 통해 가지고 이상값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든지 통계적 분석 방법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저희 모든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현상들은 통계학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라든지 집단이 가지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통계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고 해서 특정 수치에 우리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 데이터가 존재를 할 거야 라고 경험적으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벗어난다면 얘는 이상값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기반 혹은 우리가 범위라고 하는 그 구간에서 벗어나는 값을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기준, 리밋을 우리는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기준을 하게 되고요. 이 값을 벗어나는 값을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Z 검증이라든지 T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돼요. 자, Z 검증하고 T 검증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냐? 자, 우리의 모든 데이터는 이런 종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현상은 이 면적이 이제 1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100% 중에서 이렇게 양 끝단을 보시면은 벗어나는 값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벗어나는 위치에 있는 값들은 이상값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Z 검증이라고 해가지고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통계량의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건사할 수 있는 유의 수준을 정하고 유의 수준을 벗어나는 값을 이상값으로 검출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의 수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야. 그럼 기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즉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있어요.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의 데이터 중에서 내가 상위 몇 퍼센트에 있을 수 있냐?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한 경우에 여러 데이터들에 대한 평균을 이용을 하고 그 평균과 내 점수에 대한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표준화 점수를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95%에 나는 위치를 해야 돼 라고 하면 양 끝단 점수가 상위 몇 프로 그리고 하위 몇 프로,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한 2.5%씩이 되겠네요. 그럼 2.5%에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이상값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방법이 Z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유의 수준이란 얘기를 했어요. 자, 유의 수준이 그 극단값,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판단하는 양극단에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위 2.5%, 상위 2.5%. 이 데이터는 이제 이상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은 60점이에요. 자, 60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 60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40점 한 명, 80점 한 명. 그러면은 40점과 80점으로 평균 60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명 점수가 더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는 5점이야. 한 명은 또 95점이야. 그러면 이 평균에서 차이가 너무 크게 나죠. 5점과 60점이라는 점수에서 5점이라는 점수와 60점이라는 점수에서 95점이라는 점수는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 수학 점수의 평균은 60점대인데 너 95점과 5점은 너희들은 우리랑 이거 좀 차이가 좀 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두 개의 데이터는 크게 평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의 점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즉 95점과 5점을 더하면 100점인데 나누기 50이면 평균 60점보다 10점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평균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값과 양쪽 끝단에 있는 5점과 95점 점수는 이상값이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과정에서 이제 표준화라는 Z-스코어를 이용을 하고요. 그 Z-검증에서는 이제 통계값이라는 것과 유의 확률이라는 P-밸류를 이용을 해서 이 극단값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통계값, Z-값이라는 것을, 즉 내 점수의 Z-값의 위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점수를 극단값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방법이 Z-검증입니다.
자, 요거는 통계적 데이터 분석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깊게 다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내 점수를 우리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벗어나는 값을 이 표준화 점수로 변환해가지고 그 양극단에 있는 그 기준은 뭐다? 유의 수준이라는 기준을 이용을 한 값을 벗어나는 이상값을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이 제곱 검증도 좀 비슷한 경우예요. 근데 다만 이 Z 검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이상값으로 판단하냐면 연속형 변수를 이상값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다만 카이 제곱 검증은 범주형 변수를 이상값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범주형 변수가 가진 특정 숫자를 기반으로 빈도를 세릴 거잖아요. 그 빈도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1그룹부터 100그룹까지 있어요. 그럼 1그룹은 2명이 참석을 했어. 10번째 그룹은 30명이 참석을 했어. 100번째 그룹은 1명이 참석했어. 이러한 형태의 각 범주형 그룹별로 빈도수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카이 제곱 검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룹 집단별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용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독립성 검증이다, 동질성 검증이다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벗어나는 집단에 속한 값은 이상값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카이 제곱 검증입니다. 그때 이제 카이 제곱 분포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동일하게 앞에 보신 것처럼 그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극단값을 지정하는 범위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집단은 극단값이야 라고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는 카이 제곱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Z 검증이나 카이 제곱 검증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의되어 있는 이제 변수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적용을 하고 카이 제곱 검증에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수와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적합도다, 동질성이다, 독립성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분위수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세요. 앞에 거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셨다면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의 점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오름차순으로 쫙 정렬을 해. 정렬을 해가지고 자, 25%에 있는 위치 그리고 50%에 있는 위치, 그리고 75%에 있는 위치의 값을 딱 찾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5%에 있는 위치의 값과 25%에 있는 위치 값을 쫙 빼줘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 4분위수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분위수 범위를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이제 시각화 시킬 수 있는 도구를 우리는 요 박스 플롯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4분위수 범위에서 자, 어디가 극단값, 이제 최대값이고 어디가 최소값인지만 이제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4분위수 범위값 75%의 위치에 있는 값 더하기 4분위수 곱하기 1.5 값을 해주면 그게 최대값이 돼요. 그럼 최대값을 보다 더 큰 값은 이상값이야 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최소값은 4분위수 범위값에서 이제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25%에 있는 위치의 값. 그럼 1등에서 25등, 25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위치값에서 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4분위수 값 곱하기 1.5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최소값이에요. 그럼 최소값에서 더 낮은 값은 극단값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4분위수 범위를 이용을 한 이상값 탐색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분위수라는 건 뭐냐? 데이터를 크게 100으로, 합계 100으로 100%로 봤었을 때 4개 균등한 부분으로 분할한 각 등위에 해당하는 값. 지금 100을 4개로 분할하면 어떻게 되나요? 25%, 50%, 75%, 100%가 되는 거죠. 이걸 4개로 나눈 값을 우리는 4분위수 범위다. 다만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25%, 50%, 75%, 100%를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분위수가 뭔지는 알았어. 자, 그럼 4분위수 범위는 뭐냐?
요 75%의 위치에서 25%의 위치 값을 빼준 값을 우리는 사고리수 범위 인터퀀타일 레인지 IQ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QR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값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75%의 위치, 25%의 위치인 IQR이라는 값을 구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나요? 최대값은 요 Q3에서 더하기 여기 있네요, 식이 IQR 곱하기 1.5로 여기 선을 딱 구하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요. 자, 미니멈 최소값은 Q1 25%의 위치에서 빼기 IQR 곱하기 1.5 한 값이 요 최소값이에요. 그럼 요거보다 더 작은 값은 아웃라이어. 또 요거보다 큰 값은 아웃라이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쓰는 테크닉이 있어요. 요 1.5라는 값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3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을 했었을 때 데이터에 대한 이제 벗어나는 범위가 많다면은 이제 범위를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실제 이상값이 판단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데 이제 이 이상값을 삭제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검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값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는. 왜냐하면 데이터 삭제에 대한 부담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시면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IQR을 구한다. Q3에서 Q1을 뺀 값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 Q3의 위치에서 더하기 IQR 곱하기 1.5를 한 값이다. 요게 최대값이다. 그 값을 벗어나는 값은 이상값이다. 반대로 최소값은 Q1의 값에서 IQR 곱하기 1.1 값을 뺀 값이 최소값이다. 그 값을 벗어나는 값은 아웃라이어, 극단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